10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비심리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적 악화 우려에 등락을 반복하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상승한 반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0.17%와 0.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의 우울한 경제 전망과 중국의 신규 대출이 예상보다 줄어든 점이 하락세를 부채질했습니다. 영국이 0.62%, 프랑스 0.72%, 독일이 0.68% 하락했습니다. 경기 하강 우려가 확산되던 중국의 9월 수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2배가량 높은 9.9%에 달하는 호조를 보이자 중국 경기의 연착륙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같은 아파트라도 로열층 등은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망이 나쁘거나 소음이 많은 집은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강미라입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 소폭 올랐는데 주간 기준으로 보면은 3대 지수가 모두 2%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도 주요 변수가 많이 자리 잡은 만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930선을 중심으로 혼조세가 보여졌는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이 보여질지 전문가와 자세하게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즐거운 하루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표님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글로벌 쪽에서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국내 증시도 주간 단위로 보면은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조금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중반 이후에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주가는 쉬어가는 자리에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상승폭 이제 예측했듯이 상승폭에 38% 조정받는 국면에서 61일평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일단 61일평의 지지, 그러니까 1930포인트의 30포인트를 깨면은 일단 저점 매수해가지고 단타 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지금 이틀 연속 볼륨주 밴드 하단 이탈 국면인데요. 글로벌 증시가 약세 보임으로써 오늘 또 볼륨주 밴드 하단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지난주 내내 이제 쉬어가자라고 했습니다. 쉬어가자. 근데 제가 3주 연속 이제 현금화하자. 그 다음에 이제 쉬어가자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짧은 반등이 있지만 쉬어가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쉬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선 4개가 다 횡보 국면입니다. 캐선 3개가 4개가 다 횡보 국면에서 지금 변곡점을 찾으려면 언제쯤 변곡점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볼 때 전환선 자체가 아직까지도 한 3일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변곡이 3일 전에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이제 기준선 자체가 오늘부터 변곡이 나옵니다. 기준선 자체가 변곡이 오늘 하루만 나올 것 같아요. 하루만 나오면 선행스팬1이 상승을 조금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선행스팬1이 상승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종가의 주가가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만약에 1930을 하방 이탈한다면 저점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주가가 일단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준선 1945포인트 기준선을 반등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기준선이 굉장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조금 천천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스팬2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팬2가
앞으로 한 3일 정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요일 이후에 변곡점이 나올 것 같은데, 수요일 이후에 제가 볼 때는 2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하루가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는 저점 매수하는 타임을 적극적으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번에 글로벌의 모든 환경 요소로 봐서는 유럽의 정상회담이 이제 굉장히 안건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라든지 이런 지금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모두 선진국 너희 탓이다,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만만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영국 증시는 영국이 호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도 굉장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주가는 사상 최고 강신하고 있다. 그 대신 독일도 마찬가지다. 결론은 그 영국, 독일, 북유럽들이 거의 어려운 그 서유럽이나 남유럽의 그 경제를 수탈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지수들이 신고가 갱신은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도 크게 기대할 게 못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상해 증시거든요. 상해 증시가 60일 평에서 계속 행보 국면인데, 지금 상해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언뜻 보면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에서 하락 후에 우리나라 증시는 고점 갱신 후에 횡보 후에 하락 후에 이제 일단 변곡이고요. 이 캔들을 반대로 하면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거든요, 지금. 중국 증시를 우리나라하고 반대로 뒤집어 놓는 메비우스형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중국 증시를 계속 이번 주도 끊임없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는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9조 1천억을 찍고 지금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데, 서서히 특히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치들이 기관이 얼마 샀다 얼마 팔았다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총액 프로그램 매수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서서히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매도를 보시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종목들을 팔았다 샀다 이해 못할 만큼 팔았다 샀다 합니다. 이거는 전부 신용에 연계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에 연계된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여러분께 의존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물이 제가 여러분한테 했죠. 265의 이제 무게중심에서 무게중심이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255로 떨어졌어요. 선물이 보통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주가가 이때 260을 깰 때 255 전후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한번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선물이 245까지 한번 10이 더 떨어질 것이냐 볼 때 저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4, 253, 4, 5, 6 여기에서 주가는 이번 주 상반 주 중반까지는 여기에서 계속 혼조 국면을 보이다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주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다. 저는 주 중반 이후에 주가가, 제가 이제 이때는 주가가 상방 아니면 하방이지만 저는 하방 쪽이다 봤는데, 이번에는 저는 255, 253 이 자리에서는 상방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방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와 동의하는 분은 상방 쪽, 특히 1등 주식에 여러분 메리트를 한번 가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종목이 이제 대선 관련 주식들 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뜨는 그런 국면인데요. 지금 언뜻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떴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코스닥 종목이 지금 거의 최근 4년 고점에 와 있습니다. 최근 4년의 고점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코스닥 주식은 여러분 아다시피 450에서 550까지 사이에서 계속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4년 연속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주식이 지금 가는 거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선 관련주 여러분 순간의 마취로 수익이 많이 나올 줄은 모르지만 꼭 종가는 항시 침몰하는 그런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 주식, 코스닥 주식은 자기 자산의 10% 이하 비중만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어쨌든 간 매도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1990에서 여러분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매수 종목이 일진 디스플, 그리고 KTNG, 동부하이텍, 종근당 이렇게 일봉으로 매수가 나왔습니다. 일봉으로 매수가 나왔고요.
매도는 여러분 보다시피 매도 나온 게 신규 매수 대상이 오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매수 종목은요. 롯데쇼핑 계속 매수죠. 예, 롯데쇼핑, 동부하이텍 좋아요. 그리고 동아원 이렇게 매수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매수 종목이 나왔고 매도 종목은요 많이 나왔어요. 매도 종목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세아비스라든지 뭐 엄청 많이 매도 종목이 나왔습니다. 주봉적으로 매도 종목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장은 약세장이라는 것을 절대 여러분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혹시 제가 어떤 종목을 제가 매수할 것이냐 이렇게 보실 때 매수의 옷에는 요즘에 가장 잘 맞는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일목균형표의 구름 상승 돌파 종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구름 상승 돌파 종목이 잘 맞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추셔서 매매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구름 상향 돌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상향 돌파 종목이 굉장히 요즘 잘 맞습니다. 구름 상향 돌파 종목이 굉장히 잘 맞으니까 여러분께서 구름 상향 돌파 종목 쪽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이 동아제약, 골프존, 신한지주, 그 다음에 아리랑이시, 대한뉴팜, 그 다음에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 주가가 굉장히 양세 강세를 우리 TI, 광동제약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구름 상향 돌파 종목을 꼭 주식으로 사고 싶다면 일목균형표 상향 돌파 종목을 사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인데 수익을 말하다 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장 자체는 굉장히 조심하고 오늘 또 쉬어가는 하루가 되는 그런 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구름 상향 돌파 종목의 우량주 중에 1900 종합주가는 1930 이하에서 저점 매수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은 중국 증시를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국 증시와 두 번째는 선물의 무게중심은 255를 관통하느냐 저항으로 작용하느냐 요 두 개만 보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오늘도 자기가 자신 없는 분들은 쉬어가는 하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쉬어가면서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시작입니다. 즐겁게 기지개 켜면서 파이팅하면서 하루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 대응 전략도 들어봤고 1930선 이탈한다면 저점 매수 가능하겠다. 그리고 주 중반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0일에 추천받은 종목인데요. 코리아나. 이 추천하신 이후로 쭉 오르더니 목표가도 장중에 돌파했더라고요. 이 종목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예, 지금 일단 코리아나는 네. 그 금요일 날 상한가를 계속 아침부터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후장 들어서 아쉽게도 주가가 유지가 안 되고 결국 밀려나 버리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뭐 아침부터 바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뭐 네. 지금으로선 진행상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지금 상당히 길게 달려버린 형국이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라면은 조정 자체를 좀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을 다시 줄 때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에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를 한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 오늘 추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 2,000원대 초반권에서 재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박스권이 이제 탈출하는 상황이고 아직 고가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접근을 한다면은 좋은 포인트를 노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신다면은 한 번 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 코리아나는 2,000원대 초반에서 다시 한번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뭐 사실 업종이라기보다는 시장 네. 자체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지수는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반전에 실패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하게 반전 시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종목 간의 차별화가 되게 심하게 나왔었는데요. 뭐 정치 테마라든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약세를 타는 반면에 시장을 주도하는 덩치가 좀 큰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기존에 상승이 계속 나오던 종목들이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꾸준히 매입을 했던 종목군이고 또 실적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성장성 때문에 초과 상승을 좀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축을 이루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강세가 역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들의 그 모습이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온 것을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 좀 더 강세를 띌 것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지수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년 동안 주가가 550선 근처를 넘어가지를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번번이 돌파가 시도되다가 또 밀리고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도 코스닥 시장의 장기 주가의 흐름인데요. 보시다시피 2009년도에 550선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는 그 라인에 도달할 때마다 주가가 번번이 밀려나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해서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 때문에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목별로 주로 보시면은 요즘 뭐 그 바카라 장세라는 또 신조어가 등장을 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낸 사람이 유행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 바카라 장세의 그 어원의 원조가 카지노 사업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 뭐 그다음에 또 뭐 이공계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보시다시피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 신고가 경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고 상황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제 일본과 중국 간의 지금 현재 감정 대립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의 그 관광업체가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업체들의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게임빌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게임빌, 그 다음에 컴투스, 또 뭐 이런 모바일 게임주들의 상승도 계속 진행을 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젠 같은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강세를 계속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노인복지 수혜로 해서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실적 개선 주도주 쪽에서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역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지금 흐름들을 쭉 보면은 그 종목 간에 역시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흐름이 제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결국은 모바일 쪽 아니면은 또 전자 결제 쪽 이런 쪽에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날도 소개를 드려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었고 또 지금도 상승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자 결제라든지 또 모바일 관련주에 대한 실적 개선이나 또 상승 가능성을 계속 보셔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7, 8월달 정도에서 제가 정치 테마로 해서 소개를 드려서 수익이 났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또 좀 다른 개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모바일 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증 절차를 강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인증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종목의 단점은 이런 중소형 그 실적주들이 대부분 보면은 신용 자체가 많이 안 주어진다는 그 정권사별로 다 신용이 많이 안 주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을 좀 줄 수 있는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수세가 특정 종목으로만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 비율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줄 때 공략을 하시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현재 매수가는 2,800원에서 2,900원 정도 선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을 줘서 2,700원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정을 기다려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목표가는 3,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한국전자인증 이 조정을 기다려서 한번 매수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기업 실적에 주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임진수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오늘은 Q3 관련한 어떤 이슈를 잡아봤는데요. 네. 일단 Q3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 인플레이션만 자극한다는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인플레이션 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경기와 주가에 긍정적이었다는 것이 또 과거의 경험이고요. 현재의 수준은 이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떤 주가의 변동성 요인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 EU 재무관광 회의에서 어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였던 스페인 구제 금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 둘째는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관련해서 컨센서스가 7.4%로 2분기 7.6%가 바닥일 것이라는 기대가 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국의 3분기 어닝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인데요. 지난 주말 발표된 그 JP 모건 또 웰스파고 등의 컨센서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또한 그 9월 고용지표의 개선으로 주춤하던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급등했고 또 지난주에 실업 청구 건수가 33만 9천 건을 기록한 점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펀더멘탈은 아직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또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지만 본격적인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여전히 금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또 특히 소비 지표와 경기 선행지수 등은 시장이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어떤 반등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세 가지 종목을 좀 꼽아봤는데요. 네.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그 윈도우 7 출시에 따른 태블릿 PC 등 신제품 출시 예상에 따른 하반기 이후 성장 모멘텀 기대감인데요. 그 3분기에 태블릿 PC용 터치 패널 출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떤 생산 라인이 풀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역시 그 윈도우 8 기반의 어떤 신제품 출시가 예상되어 있어 이런 실적 모멘텀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라이콤입니다.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임박에 따른 어떤 실적 기대감인데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어떤 애플, 아이폰 5 등 고객사의 신규 전략 제품 출시에 따른 BLU 물량 확대에 어떤 기인한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호실적은 4분기 역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 계속 관점을 유지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녹십자입니다. 지난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좀 백신 수출의 호조 및 그 독감 백신 매출 확대 기대감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혈우병 치료제 미국 임상 3상 어떤 진입에 따른 모멘텀 확보권 역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역시 한번 좀 단기적으로 지켜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일진 디스플레이 또 녹십자, 이라이콤 다양한 정보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진순 대리님과 함께 하나대투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200일 이평선 지지를 받고 강보합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낙폭이 꽤 컸었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전망하십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1950선까지는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수급 동향을 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950선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1950이 넘어갔을 때 최대치는 이제 1975는 못 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이제 지수가 반등하면은 1950에서 1975선까지 그 사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950선이 돌파가 되면 그 이후에 한번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1차로는 이제 1950선을 돌파해야지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할 때만 그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좀 버거워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단기는 그렇게 보고 있겠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이제 추세 하락이 확실하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확률상 미국이 추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랄까요, 한국 증시도 거의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그 간발의 차이로 이제 60일선이 지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살짝 이탈했다가 지지가 됐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묘하게 60일선 지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쨌든 웬만하면 1950선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좀 전에 그 언급하셨던 대로 단기 낙폭이 너무 과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고점이 이제 10월 5일에 2007포인트였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 저점이 10월 11일에 1919입니다. 그러니까 꽤 되죠. 약 한 88포인트 정도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나타나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 한국의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2012년 최고점과 이제 최근 고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요, 2012년 최고점이 5월 2일이었습니다. 141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겠고요. 애플은 이제 9월 21일이었는데요. 705달러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뭐냐면은 최근 고점이거든요. 최근 고점은 삼성전자가 10월 5일에 139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2012년 최고점하고 이제 최근 고점하고 동일합니다. 9월 21일인데 역시 똑같은 가격입니다. 705.07달러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있죠. 뭐가 느껴지냐면요.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단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지수하고 연동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최근에 고점이 좀 낮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애플은 하반기의 고점과 최근 고점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잠깐 차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삼성전자는 이제
5월 초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2년 최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점은 이제 10월 5일이었죠. 그래서 딱 보시면은 물론 아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어쨌든 어떻습니까? 최고점이 상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한번 크게 빠졌다가 이제 한번 거의 근처까지 갔다 이제 회복을 못 해주는 이런 단계였었고요. 애플을 보시면 어떠냐면 애플은 최근에가 2012년 최고점이었습니다.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은 아주 상징적인 두 종목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정상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하반기에 고점 찍는 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애플하고 삼성전자 비교해 보면 일단 애플이 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요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코스피와 미국의 다우존스를 또 이번에 한번 비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막에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일단 2012년 최고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2012년 최고점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3월 14일이었습니다. 2057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0월 5일. 예, 이때가 이제 13,661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고점을 보면 코스피는 9월 19일에 2012포인트였었고요. 다우존스는 10월 5일에 13,661포인트였습니다. 이것도 아주 절묘하죠. 조금 전에 그 삼성전자 애플을 비교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애플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삼성전자는 상반기가 고점이었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약간 낮은 지수였었고요. 가격대였었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하반기에 그 2012년 최고점과 최근 고점이 똑같은 것처럼 이 지수도 똑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좀 차이가 납니다. 한 40포인트 이상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10월 5일이었습니다. 그날 지수가 이제 그 2012년 최고점과 최근 고점을 동시에 기록해줬는데요. 이것도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죠. 3월 14일에 이제 일단 상반기 고점 찍어줬고요. 그다음에 최근 고점이 이제 9월 19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재료가 나와서 급등한 이후였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우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10월 5일이 최근 고점과 2012년 고점이 동시에 나옵니다. 자,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그 단기는 몰라도 중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그 미국과 연동된다고 자꾸 말씀드렸잖아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왜 삼성전자하고 애플 또 이제 코스피하고 다우존스 이걸 왜 비교해 드렸냐면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더 훨씬 강하다는 걸 일단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미국마저 여기서 꺾이게 되면 한국은 확률상 100%는 아니겠지만 99%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해외 증시 추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저는 아직까지는 해외 증시가 2012년 고점을 갱신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전략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950선 아래에서는 주식 비중 0%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코덱스 인버스 보유하신 분들은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만약에 1975선 이상이 되면 25에서 50인데요.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50선 미만에서는 현재 0%가 맞고요. 1950이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1975선 미만이 되겠죠? 그때는 이제 직장인은 여전히 0, 전업은 25%가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기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20%가 있든 50%가 있든 코덱스 인버스는 그냥 현금으로 생각해서 취급하다.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그 뭐 1950선 미만은 양쪽 다 0, 뭐 1975선 미만도 직장인은 0 이렇게 하자 그랬었는데 코덱스 인버스는 그냥 현금으로 생각하고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단기 매매형 포트폴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순위는요 코스피 증권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코스피 전기전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증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는 어차피 시장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추세가 아닌 짧은 등락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많이 급락을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 물론 대부분의 업종이 빠졌지만 증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증권은 더 빨리 빠졌어요. 더 빨리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최근 고점이 그러니까 이제 9월 19일이었거든요. 근데 증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낙폭이 과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좀 횡보해 주다가 최근에 이렇게 좀 급락을 해줬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증권 보겠습니다. 증권 어떻습니까? 횡보 구간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 딱 찍어주고 나서 그냥 허무할 정도로 쫙 밀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증권이 일단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순위를 증권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2순위는 전기전자. 왜 그러냐면 가장 코스피와 이제 유사한 업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개별주라든가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수하고 관계가 없죠. 만약에 지수하고 연동이 되는 테마주는 그 테마주가 아닙니다. 테마주라든가 개별주의 원래 정의가 뭐냐면요. 지수하고 따로 노는 어떤 종목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마주라든가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지수하고 관계 없이 해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 지수하고 연동성이 강한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증권이나 전기전자로 단기 매매 임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덱스 인버스는 중기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또 단기적으로는 증권주와 전기전자주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월요일장 개장 한 2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1930선을 중심으로 한 하반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강보합 쪽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오늘 어떤 흐름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1930포인트 이탈 시에는 반발 매수가 기대 가능한 유효한 한 주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는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하나가 있죠. 뭐니 해도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날 것이냐. 결국에는 본격화된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 결과에 따라서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소형주들에 대한 향방, 또 방향성을 잃고 있는 대형주들의 향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놓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유럽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이 의지가 또 강하고요. 또 EU 정상회의에서 이번 주 18일 날에 EU 정상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스페인과 그리스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국내 증시는 현재 글로벌 경기와 실적, 또 수급,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에 또 직면되고 있지만 경기나 실적은 애초에 큰 기대 자체를 우리가 걸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이후에 연동된 국내외에 대한 수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최근 장의 시장 트렌드는 실적 있는 중소형주, 또 우상향되고 있는 추세의 종목들, 또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나와지는 종목들이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위주군으로 또 공략을 하면은 또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더불어 지금 중국 장세가 우리 국내 증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상해 종합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 보여주었던 이런 하반 경직 자리들을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좀 지켜주는 2100포인트 기준으로 중국장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또 더불어 국내 증시와는 디커플링 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 항생지수 역시도 오히려 우리 국내 증시는 하단을 계속 때리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항생지수는 계속 윗단을 계속 돌파를 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으로 일단 돌입할 수 있다는 것과 우리 지금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율에 대한 부분, 환율은 1134원을 돌파를 하지 않는다라면은 여전히 지금 시장은 조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는 자리라고 보시면서 오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포인트 이하의 구간대에서 반발 매수가 계속해서 나오는지, 그 반발 매수에 대한 주체가 외국인에서 나오느냐, 기관 투자자들
종목들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주도 업종이 좀 많이 좀 틀려질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1930포인트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 여전히 저는 1930포인트에 대한 저점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양호한 중소형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시장의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도 이러한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코미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시황에 적합한 종목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한솔홈데코라든지 코맥스라든지 전체적인 추세와 그리고 시장에 알맞은 종목을 드렸습니다. 이번 코미팜 역시도 비슷한 맥락의 일단 초입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단기 트레이더에게도 쉽게 접근한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초가 기준은 9,4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9,400원 이상으로 시초가가 출발될 시에는 오히려 저점 매수에 대한 공략, 즉 9,400원 이하의 가격을 주었을 때 저점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는 9,100원까지는 밴드를 열어놓고 손절가를 9,100원까지 잡으시라는 거겠죠. 그래서 9,100원에 대한 기준을 놓고 여기서 9,400원부터 9,2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9,100원은 우리 손절가로 보시고,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9,650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초가 기준으로 베팅은 가능하지만 9,400원부터 9,200원까지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표가에 대한 구간이 왔을 때는 비중 축소는 확실하게 하시고 또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 코미팜이었습니다. 네, 코미팜 10초가에서 한번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에 추천받은 코맥스도 짧게 AS 받아볼게요. 네, 우선 코맥스의 흐름을 봤을 경우에는 지난주 5일선 기준으로 제가 이 종목의 적정 매수 주가는 3,500원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기준이었죠. 금요일날 기준은 시초가 기준으로부터 일단은 종가의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5일선을 일단 지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3,350원 기준으로 손절가를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9,650원, 단기적인 목표가 3,750원까지 보는 부분은 일단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한솔홈데코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홈데코도 마찬가지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주고 있고, 저항이 만들었던 이 트렌드 자체를 돌파를 한 흐름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만들었던 수급이 들어오다가 장 마감 시간대 딱 시간이 얼마 두지 않고 모자란 수급을 채워주지 못하는 흐름들이었는데요. 오늘 시초가 흐름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그 목표가 기준으로 일단은 1,500원에 대한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1,500원에 대한 구간이 왔을 경우에는 좀 비중 축소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맥스와 한솔홈데코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상원 전무위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네, 하이트진로는 2005년에 하이트 맥주와 진로가 합병한 국내 주류업계 1위 업체인데요. 최근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 소주 업체들이 서서히 이제 가격 인상을 연내 대선 이전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 진로는 아직까지는 소주값을 인상할 계획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방 소주 업체들이 먼저 가격을 인상해 준다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해서 음식료 관련 업종들이 오리온도 100만 원을 돌파해줬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경기가 급격히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료 업종의 좀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싸이와의 광고 계약을 지금 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에 싸이가 좀 공연 중에 소주를 마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보이고요.
좀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도 이제 살펴보자면 9월 중순부터 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동안 외국인의 매수세로 상승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9월 중순부터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났지만 이제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살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차트를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 2009년 말에 상장된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좋았던 기억은 없이 하락 측면, 하락에 대한 기억밖에 없는 종목이 큰데요. 하지만 2년 반가량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 6월달이죠. 6월달이 저점 19,500원을 찍고 상승 추세로 이제 서서히 모습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거 3월과 4월 매물대에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3월과 4월 달에 매물대 저항, 좀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는데요. 이 하락 전에 그 매물대 저항은 항상 강력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8월 달쯤에 한 번 정도 상승하지 못하고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고 다시 한번 9월 말에 다시 도전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28,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좀 말씀을 해드리면, 주가가 10월 12일부로 약간 눌릴 수 있는 26,750원, 26,750원까지는 또 750원까지, 그리고 26,500원까지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28,000원까지 보시고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손절가로는 25,900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트진로 지난 금요일 종가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죠.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